네, 안녕하세요. 게임캐션 전도사 윤영서입니다. 예전부터 인간의 행동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행동심리학과 게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게임적 사고와 게임 디자인 요소를 게임 분야에 접목시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게임화, 일명 게임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화라고 하니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미 게임화는 전 세계에 걸쳐 퍼져나가고 있는 운동이자 마케팅 용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 IT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는 2015년까지 50% 이상의 기업이 혁신 과정으로서 게임피케이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새로운 혁신 트렌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화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피케이션 1차 시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피케이션은 구글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은 기존에 없던 용어이기 때문에 거의 노출되지 않다가 2011년이 되면서 급격히 검색 결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게임피케이션 컨퍼런스가 세계 최초로 열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북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그 다음에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피케이션은 점수, 레벨업, 랭킹, 도전과제 수행, 경쟁 보상처럼 게임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기법과 게임적 사고를 게임 이외의 분야에 적용하여 효과를 보자는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자,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주는 것, 카드사에서 마일리지를 주는 것,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포도송이에 붙여주는 것, 또 1+1 마케팅 등에 사용되어 왔던 것을 보다 개념화하고 체계화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2011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임피케이션 서미트 앤 컨퍼런스가 열린 이후로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피케이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주창한 게이브 지커만은 게임적 사고와 게임 메카닉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학자인 세바스티안 디터링은 게임이 아닌 맥락에 게임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지만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특징 또는 게임적 사고, 게임 메카닉스를 이용해서 효과를 보자는 운동 또는 과정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게임적 사고, 게임 디자인 요소, 게임 메카닉스, 그리고 몰입하게 하기, 그 다음에 동기부여하기, 그 다음에 이것을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 응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임피케이션 운동은 여러 분야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항공사, 아시아나 에어라인, 또 칼기 이런 데서 다 응용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많이 활용해서 큰 경영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데도 쓰이고 있을까?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받게 해주고 그것을 점수를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거 재밌네 라고 해서 SNS에 몰입하게 되죠. 다음에 사례를 보여주겠지만 나이키에서도 게임피케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스타벅스에서도 도장 찍기 등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분야는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는 마케팅을 할 때 재밌는 요소를 많이 활용하는데 장난감을 준다든가 이것을 사면 뭔가 플러스를 해준다든가 이런 요소를 해서 굉장히 많은 게임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피케이션은 마케팅뿐 아니라 교육, 경영, 운동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피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왜 중요한가?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중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인데요. M2 리서치사는 게이미피케이션 마켓이 앞으로 2조 8천억 원 정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만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세계적으로 좀 더 큰 시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트너 리서치도 2015년까지 약 50% 이상의 기업이 혁신 과정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쓸 것이라고 확신하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도 게이머가 각광받는 이유는 게임의 보상과 경쟁 요소가 지루한 일도 재밌게 만들어서 복잡한 업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기업들은 게임식으로 경영해서 성과를 보고자 칭찬 배지, 땡큐 포인트 등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회사 생활을 재밌게 하면서 경영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케팅, 웹디자인, 영업, PR, 경영, 그 다음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집단 지성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방식의 한계에다가 다양한 영역에 활용해서 성과를 올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은 게이미피케이션이 쉽게 전 분야에 전파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선감을 주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호모 루덴스에서 나와 있듯이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재미를 추구하는 동기를 건드려만 주면 사람들은 쉽게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즐거움과 재미의 근원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제로 고객들을 갖다 몰입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체험 경제의 확산 또한 중요한데요. 체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만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마시고 분위기를 마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